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5% 넘게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에 반발해 hands off, 손을 떼라 이렇게 외치며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런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 내 성남 민심 어느 정도인지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도 미국 경제는 큰 혼란이었는데요. 이게 증시는 폭락하고 가짜 뉴스까지 있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겁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예. 오늘 보합세로 끝나긴 했지만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약 10%나 이상 빠진 상태고요. 예. 이게 오늘 또 관세 정책 90일 유예라는 가짜 뉴스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터지니까 갑자기 막 주가가 5% 회복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가 펼쳐졌는데 예.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을 두고서는 외신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경제 예측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JP모건은행은 관세로 인해서 올해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딱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블룸버그도 불황 확률을 지금 45%로 잡고 있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도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마이너스 2.8%로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계 전반의 예측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멀쩡하던 경제에 이런 충격을 줘서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공포에서 사람들이 자해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나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쉽지 않는데 예.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정책을 시행한 거에서 사람들이 자해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기대와는 달리 이게 물가도 오를 것 같고 국민들의 삶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 이게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교수님, 예. 제가 뉴스 보니까 핸즈 오프라는 우리말로 이제 손을 떼라, 그 팻말을 들고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려고 해서 거기서 손을 떼라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 더 넓게 얘기하자면은 예. 억만장자, 특히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이라든지 연방정부 공무원 무차별 해고, 탈법적인 정부기관 폐지, 예. 합법 이민자 추방, 대학, 언론, 로펌 등에 대한 탄압, 소수자 권리 탄압, 무차별 관세 도입 같은 이런 다양한 트럼프 정책 모두에서 이제 손을 떼라는 의미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후퇴를 많이 느끼고 점점 권위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예. 그런 흐름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에서 한 2달 동안 했던 모든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시위의 정도와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이 시위 규모가 교수님 보시기에 저 정도는 미국에서 대학가에서 항상 있을 수 있지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보실 정도로 큰 규모입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한 지난 2달간 시위의 숫자만 보면은 예. 트럼프 일기 때보다 많았는데 이제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지난 주말은 달랐고요. 좀 최대 300만까지도 추산하고 있는데 예. 이 구글 검색량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위라는 검색어를 보면은 역대 최대치가 2017년 수치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시위가 컸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그 역대 최대치를 좀 다시 회복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가능하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기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관세 정책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되고 국민들 잘 살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국민들이 여기에 그렇게 분노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나요? 미국 국민들도?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예. 미국 국민의 72%가 관세에 의해서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자꾸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 예측 불가능성도 크고 어허.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대무역 적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믿음이 예. 경제학적 상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오.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다고 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월가나 기업 관계자들은 주가나 무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좀 이 월가나 기업 관계자들이 좀 트럼프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요새 예. 점점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여론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교수님 지금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니까 이 관세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이슈 말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좀 항의를 하거나 좀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 있을 것도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가장 또 불만을 느끼는 이슈들이요. 우선 그 요즘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예. 분노보다는 예. 이 두려움이랑 불안함이라는 그런 정서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 많은 대학들이나 뭐 언론들이나 로펌들이나 그 사회의 주요 핵심 제도나 기관들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이제 좀 충성하는 약간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이런 그런 좀 무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떠한 좀 이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예.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좀 이렇게 몸을 좀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트럼프가 골프를 쳤어요. 근데 그걸 비공개로 친 게 아니라 영상을 올려버렸잖아요. 나 이렇게 여유 있게 골프 친다고. 이거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고 교수님이 짐작하세요? 전국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 트럼프가 원래 골프 치는 영상은 꾸준히 올린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스타일이 이런 여론이 강하게 반대할 때 예. 자신이 어떤 그 여론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 정치 행보를 언제나 보여왔었는데 예. 똑같이 여기서도 관세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고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기 한 대로 그냥 똑같이 그 밀고 나가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1기 트럼프랑 2기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의 행보를 말린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아. 2기 트럼프는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예. 라는 기조라서 예.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를 옆에서 말린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일기 트럼프 때 있었던 어른들의 축 여기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자, 그런데 그렇죠. 내년 11월에 뭐 중간 선거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이 여당이잖아요.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아직 지금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은 관세에 대한 비판 정도에 불과한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약간 그 의회가 가지고 있는 관세 관련 권한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예. 의회에서 정하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하원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예. 결국엔 공화당은 또 이게 좀 이 내년 중간 선거 하원은 100% 패배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공화당이 트럼프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백악관에서도 그냥 어차피 지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또한 이제 하원 의원들도 격전지가 아닌 이상이야 예. 그 선거보다 중요한 건 경선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도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아직은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하원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실제 탄핵안 발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탄핵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고요. 제로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로라는 게 발의는 모르겠는데 우선 탄핵이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상원까지 그리고 통과되니까. 발의는 그렇죠. 상원 통과되기가 예. 어려우니까요. 예. 이 하원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1기 트럼프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자칫 좀 약간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굳이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또 하나는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물려받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임기를 채우는 건데 굳이 그게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예. 봤을 때 굳이 탄핵을 밀어붙일 것 같진 않고 예.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중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그 경선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경선을 준비한 게 낫지 예. 굳이 이런 탄핵으로 그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트럼프의 행보, 이 정책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독재자에 가깝다. 뭐 이런 기류가 좀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현재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덜 보도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은 예. 이 합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모습들이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사 그리고 이제 로펌 이런 데들을 이제 과거에 트럼프가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으면은 보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설마 진짜 보복을 할 수 있겠냐라는데 실제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방 정부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예.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후퇴, 권위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미국은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예. 파면됐잖아요, 교수님. 지금 예. 현지 언론 예. 보면 최근에 한국 상황이 차라리 부럽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실제 그런 얘기들 합니까? 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 탄핵 이제 인용되고 난 다음에도 예.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우리는 왜 못 지키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시위 하나 크게 못하고 지난주 전까지만 하도 못했으니까 예. 그런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아직은 민주주의 선진국인 것 같다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 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른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